쿠팡 파트너스와 CPA로 돈 버는 방법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외에도 회사에서도 제가 주로 사용했던 게릴라 마케팅 방법인데, 오늘은 그 방법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식인, 그럼 블로그, 이렇게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게릴라 마케팅, 즉 커뮤니티 마케팅이 가장 빠른 피드백을 얻을 수 있어요. 클릭하는데 가장 시간을 덜 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은 뭐 카페든 커뮤니티든 일단은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글을 어느 정도 쓰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등급이 되어야만 일반 글을 쓰거나 댓글을 작성할 수 있게 이도록 보통 설정이 돼 있죠. 카페나 커뮤니티는 마찬가지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는 보통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게릴라 마케팅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 한다면은 하나씩 하나씩 하기보다는 여러 카페, 즉 카페 좌표라고 하죠. 카페 지도라고 하는데 카페든 커뮤니티 다 가입을 해놔야 돼요. 가입을 하고 좀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해서 조건을 충족하는 등급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글쓰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등급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일단 이것도 빠르게 뭐 한다 해도 1주 정도, 2주 정도는 투자를 해야 돼요. 또 이렇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강퇴와 영구 정지, 뭐 계정 정지까지. 계정 정지는 우리가 보호 조치라고 하죠. 3아웃 체인지, 3아웃 한 다음에 되면은 이제 아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이디에 날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강퇴나 정지 이런 부분 못지않게 이 강퇴와 정지 이 부분보다 아무튼 이 부분들 이걸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을 어느 정도로 하고선 글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본문에 글을 작성하느냐, 댓글에 글을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제재 조치도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블로그 쓸 때도 블로그 안에 링크를 넣으면 별로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뭐 내부 링크, 외부 링크 의견 차이가 있지만 외부 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좋지 않은 것처럼 카페에도 그런 지수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업체와 제휴해서 진행되는 카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또 회사 성격을 띄고 있고요. 그 때문에 어쨌든 그런 링크를 달면 좋지 않게 보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본문보다는 댓글에 링크를 다는 게 좋고, 링크를 바로 뭐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다는 것보다 뭐 블로그라든지 웹사이트 영역의 다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 부분은 응용하기에 따라서 뭐 여러 링크를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어 있는 링크가 아닌 걸 넣으면 좀 좋겠죠. 그리고 블로그 링크가 보통 대표적인데 블로그에도 뭐 워드프레스도 있고 뭐 홈페이지 웹사이트 영역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대상 활용하기. 그래서 공통적인 방법은 즉 방어 방법은 시간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어느 정도 게릴라 마케팅 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 알고 계시고 유튜브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글을 보통 이제 댓글을 쓰잖아요. 아니 뭐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카페든 커뮤니티 글을 썼을 때 바로 링크를 다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일단 글을 쓰면은 글을 운영하는 분들 스텝이라든지 뭐 바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바로 쓰지 않고 오늘 글을 쓰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1시간, 2시간 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나서 이제 그 글을 수정하거나 링크를 첨부하는 방법, 아니면 댓글에 또 대댓글식으로 쓰는 방법도 있겠죠. 공정이면권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되고, 특히 이제 외부 어떤 뭐 블로그나 이런 링크를 같이 넣었을 때는 공정이면권을 그 블로그에 삽입을 한 상태에서 뭐 카페나 이런 댓글이나 뭐 글에 써도 되기는 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공정이면권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 외에도 이제 회사에서 제가 사용했던 방법인데, 쿠팡 파트너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카페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이제 활동에 워낙 많은 이제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만약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 사업체, 뭐 쇼핑몰도 마찬가지, 스마트 스토어 같은 쇼핑몰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사업체 어떤 가게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식품 쪽에도 있었고 마케팅 쪽을 일을 했었고,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여행사 쪽도 잠깐 이제 일을 맡아서 했는데, 그런 경우는 연락처를 남길 수도 있죠. 제 폰을 남겨도 되고, 아니면 뭐 DB를 만들 수 있는 랜딩 페이지를 넣어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활동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좀 아무래도 덜 잘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밴드에서도 작성해봤죠. 밴드도 해봤는데 물론 이렇게 바로 정지를 뭐 강퇴나 영구 정지를 조치를 받은 곳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해주는 곳도 있었어요. 일단 부분에서 대신 이제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그 상호성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이 그 있는 회원들에게도 유익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좋은 상품이라든지 좋은 가격에 뭐 좋은 상품 이런 거겠죠. 그리고 어쨌든 저에게도 이익이 있고 그 카페 매니저라든지 어떤 모든 공동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글이 좀 더 살아남을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법은 제가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 금산 칠룡다리. 일단 키워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기도를 측정해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최근에 금산에 출렁다리가 있죠. 여행사 쪽에서 많이 이 상품을 연결해서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49,100 블로그 쓰는 정년이 좀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일단 쓰죠. 금산 만약에 출렁다리 했을 때 블로그에 쓰는 건 권해드리지 않고요. 카페로 들어갔을 때 상위 노출된 이런 카페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금장 출렁다리 뭐 후기 뭐 이런 글들이 있어요. 이런 데 아무 데나 들어가세요. 일단 회원이 활동 안 했으면 회원을 일단 가입을 하고 하면은 이렇게 글이 나와요. 뭐 실질적인 후기죠. 여기 댓글 방식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은 상위 노출이 된다. 보통 카페 회원들도 글을 많이 보지만 왜 30조회수가 나왔죠? 최근 15일날 글을 쓴 건데 하지만 이제 외부 인원들이 글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렇게 글을 썼을 때 상위 노출되는 카페 위주로 해서 그런 글을 연결해서 댓글 쪽에 다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커뮤니티 사이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하면 되고요. 만약에 어떤 상품을 한다 이런 뭐 갤럭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갤럭시 뭐 SE도 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카페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카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구매자 확인하세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글 쓰고 노출되는 글 카페 위주로 해서 댓글 쪽에 이렇게 일반 글을 쓰고 이제 변환을 하는 거죠. 수정 글을 수정하거나 링크를 달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이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기본적인 방법이고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 이제 응용을 하는 부분은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어떤 뭐 블로그를 아까 말한 것처럼 넣든지 웹사이트 자기의 그 홈페이지를 넣든지 아니면 뭐 연락처만 넣든지 그거는 각각의 더 응용하기 나름이겠죠. 기본 방법은 이런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식인인데 제가 요즘은 많이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제재가 많이 심한 편이어서 가장 하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 최소 지식인 등급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정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신등급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영웅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 단계까지 할지라도 올려놓고 그렇게 어느 정도 방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등급에 따라 방어가 좀 상관없이 바로 제재를 당한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최소 등급 정도는 써놓고 그래야 또 어쨌든 글을 쓰는 개수 외에 또 댓글을 답변을 받는 개수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대신 중요한 거는 블로그처럼 해야 된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이것도 어쨌든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보성 글을 달아주는 게 지식인의 주요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쓰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홍보성 글도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 넣어주는 게 낫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직접 테스트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 수에 대한 그런 글 길이나 등급이나 그런 지수나 여러 가지 그 아이디 또 그런 부분도 뭐 작용을 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 복합적인 부분 때문에 어떤 거뭐 비율 뭐 정보성 몇 개 뭐 이렇게 홍보성 몇 개 이렇게 하라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최대한 정보성 글을 써주면서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 홍보성 글을 중간중간 넣어주되 단순히 그냥 뭐 딱 글 몇 줄 쓰고 바로 링크 다는 게 아니라 1, 2, 3 달라고 나눈다면 최소 서론적인 부분에서 이 정보성을 글에 지식인 글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하단부 쪽에는 뭐 관련 홍보 아니면 다른 뭐 링크 즉 뭐 블로그라든지 뭐 티스토리라든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글을 링크를 연결해 주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블로그는 제가 항상 거의 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는 안 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쿠팡 파트너스 정보성 글과 그 채울 시간을 동시에 고려해서 병행해야 돼요. 일단 뭐 쿠팡 파트너스만 써도 된다는 말도 있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저도 뭐 쿠팡 글만 썼을 때 품질 안 걸린 방법에 대해서는 저 정확하게는 테스트 하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일단 블로그 지수 높이고 파트너스 이런 홍보성 링크를 병행한다. 대신 비율은 아무래도 정보성 글을 쓰는 비율이 좀 높아야 된다는 게 일단 제가 현재까지 내린 결론이고요.
쿠팡 파트너스 글과 어떤 정보성 글을 비율적으로 동시에 진행을 하느냐, 빨리 수익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내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일단은 블로그 지수를 최대한 높이고 나서 어느 레벨이 돼서 이제 경쟁이 될 때 나는 좀 고가 쿠팡 상품을 링크로 달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한 몇 개월 정도는 최소 뭐 3개월 아니면 뭐 5, 6개월까지 뭐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블로그의 그런 로직이나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알고 블로그를 키울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분들이어야 되겠죠. 그럼 결국 상위 노출 싸움이라고 저는 이제 결론 내고 싶어요. 이 부분에서 현재 이제 많은 IT 인플루언스 블로그라든지 최적화가 된 블로그들, 노래된 블로그들조차도 이제 쿠팡 파트너스를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IT나 이런 인기 상품 같은 경우 특히 그런 부분은 만만치 않은 경쟁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접근성이 쉬우면서도 안정적인 면이 또 있으면서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애매한 말인데 일단 블로그라는 부분이 접근성은 용이하지만 또 깊이 들어가면 각각의 로직이나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 또 그거에 대한 글을 쓰는 시간이나 그거에 대한 뭐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달았을 때 100% 이게 접품이 안 된다는 또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를 또 안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어느 정도 오랫동안 블로그를 키웠던 분들은 지금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거는 맞아요. 저도 이제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돼서 이 부분만큼은 뭐 한동안 멈췄다 다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은 저도 뭐 명확하게 이거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최소 방문자 수와 블로그 지수가 된다면은 어느 정도 수익은 낼 수 있다. IT 블로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전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IT 인플루언스 블로그가 있는데 그 어떤 기준을 말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일 방문자 수가 2,000명 정도의 뭐 지수와 어느 정도 그 정도 평균은 됐을 때 월 100만 원에 150 정도는 가능하다. 그 뭐 파이프라인은 폰 파트너스 링크도 달 수 있지만 에드포트 수익은 뭐 적지만 어쨌든 일부 차지하고 협찬 부분이 좀 더 주력이 되겠죠. 보통 비율을 따지면 어떤 협찬 쪽에 원고 하나에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 뭐 적게는 5만 원 이렇게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로 해는 수익이 가장 크겠죠. 그렇게 하면서 쿠팡 파트너스 병행하면은 쿠팡 파트너스로 그래도 종종 어쨌든 100만 원 이상의 고가도 팔리고 있어요. 뭐 후기성으로 쓰지 않고 정보성이란 그런 뭐 제한적인 부분이 있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나온다.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는 한 2,000명 정도 기준이면 월 한 50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글 쓰는 뭐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원고료까지 합치면 100에 150 정도는 평균치 가능하다. 계속해서 어쨌든 경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IT라는 고가 상품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다른 부분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게일라에도 게일라 마케팅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건데 IT 상품, 고가 상품을 많이 해라. 이제 뭐 비싼 거 위주로 쓰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으로 쿠팡 파트너 사는 분들은 IT 상품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생필품이나 생활 필수품 같은 거 뭐 아니면 고가가 아닌 일반 생필품을 다양으로 방리담에 해서 판매를 해서 고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IT 상품이 아닌 뭐 계절 상품 중 여름 뭐 특히 많이 나가는 부분들 트렌드를 검색해 볼 수 있잖아요. 인기가 많은 것을 이제 여름, 겨울 뭐 계절 상품, 의류도 되겠지만 뭐 여행 상품도 되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블로그 주제와 어느 비슷한 것을 좀 다양하게 적용해 보는 것이 가장 괜찮겠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